죽음에 대한 얘기 끝나면 뭐 우울해지고 염세적이 될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인생의 깊은 고민거리를 다 털어놓을 수가 있게 되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아주 감사하고 힐링을 받는 자리였다 얘기하는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자리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이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 제 아내나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또 제 두 딸들 그런 거가 올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좋은 죽음 또 아름다운 죽음을 맞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가장 큰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죽음에 대한 대화를 자주 나누고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거의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왜 결혼이나 회사 입사 준비를 하면서 왜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하냐 이렇게 개탄하는 일이 많은데 그 결혼하고 입사하고 또 다릅니다. 죽음은 결혼 안 하고 살 수도 있죠. 비혼으로. 회사 안 하고 그냥 입사 안 하고 그냥 자영업 할 수 있는 건데 죽음은 그렇지가 않고 반드시 누구나 다 맞게 되는 거니까 그런 죽음을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지낸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넌센스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중 원불교 제가 거기 교인은 아닙니다. 원불교 천도품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나이 40이 넘으면은 평소에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해야 나중에 죽어갈 때 바쁜 걸음을 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평소에 죽음 준비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평소에 사실 건강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걸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게 정말 시급하게 될 문제가 이 문제인데 왜냐하면은 사실 말해줘야 되는 건 이제 환자의 인간의 기본적인 알 권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야지만 남은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해나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속된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걸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1900 화산 폭발로 제가 이 비유를 해볼 텐데 1902년에 서인도의 펠레라는 화산이 폭발할 때 그 지방 관리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쉬쉬하고. 왜냐하면 화산 폭발할지 모르지 아직 폭발 규모도 알 수가 없고 괜히 얘기했다가 공포감, 두려움을 퍼뜨릴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관리들이 신경 썼던 게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괜히 이거 했다가 투표율 떨어질지 모른다. 그러다가 알리지 않고 있다가 그 지방 주민 3만 명 이상이 거의 다 불에 타 숨지게 됩니다. 근데 한 80년 뒤에 1980년에 헬렌 섬이라는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때는 규모는 훨씬 컸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미리미리 알리고 조치를 해가지고 60명 정도의 사상자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말기암 환자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가족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2004년도에 이제 유명한 국제학술제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자료니까.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 380명하고 가족들 280명 대상으로 여러 세 주제를 물어봤지만 오늘은 그 한 가지 진실을 알기 원하는가 이 질문에서 말기암 환자 96%는 알려달라는 거예요. 알려달라. 근데 가족은 훨씬 퍼센티지가 떨어집니다. 76%만이. 그러니까 누구 의견이 중요하겠어요? 말기암 환자 본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어느 소식제 보면은 어느 하스피스 경험이 많은 수녀 한 분이 쓴 그런 인연대인데 어느 남성이 이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술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환자 빼놓고 의료진하고만 얘기하고 하니까 이분이 어떤 한탄을 하냐면은 내가 30년 동안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내 몹쓸 병에 걸리니까 이 지들이라고 하는 건 가족과 의료진이죠. 지들이 나를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수군덕거린다. 이 배신감에 내가 이 치를 떤다 그런 내용을 쓴 적이 있어요. 내가 집안의 붙박이 무슨 장이냐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나를 빼놓고 하다니 하면서 그런 배신감을 토로한 게 있는데 그렇게 떠나 보내거나 하면 가족들이 후회하고 회한이 두고두고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충격을 받을까봐 뭐 그런 것에서 하는데 사실은 그건 하나의 두려움이고 그런 두려움을 넘기고 물론 이제 기술도 필요합니다. 갑자기 말기암이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는 거죠. 심상치 않다라든가 이게 조금씩 얘기하면서 지금 상태를 서서히 알려주는 그런 방법을 써서 얘기하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 얘기 전달이 나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 건가 뭐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네. 뭐 초연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제가 당한 건 아니지만 멱살 잡히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런 거 얘기하냐고 자식들이 와서 그러니까 의료진이 봉변당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줬을 때 네네. 긍정적인 알려주는 어떻게든 알려야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 알리지 않고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은 가장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하스피스 전문가 최근에 쓴 기사에서도 보면은 이 병원이 아닌 하스피스에 입원 환자들 보면은 아주 의연하게 모으는 게 아니라 끌려서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게 가족들이 결정을 해서 와서는 두려움과 자기가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 공포에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개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3분 진료가 문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3분 진료가 문제가 아니라 큰 병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수십 년 세월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자기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건강할 때 내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텐데 어떤 죽음을 내가 맞이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 단 한 번도 재수 없고 그런 거 생각하면 빨리 올까 봐 생각을 안 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암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다 힘든 겁니다. 제일 힘든 건 말기암 환자 본인이 뭐 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가족들, 의료진 3자가 서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등학교부터의 그런 죽음 교육 또 일상생활에서의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2009년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느 의학회에서 이제 죽음 강의 요청이 와서 제가 이제 제목을 적어야 되니까 제목을 보내달라서 죽음과 임종했더니 거기 학술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목이 너무 깨름직하니까 좀 바꿔달라고 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고 내용은 뭐 하나도 바꾼 게 없는데 그런 게 있어요.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이제 그런 일은 이제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작년에 12월에 어느 대기업 퇴직한 임원들 대상으로 한 강의가 있어서 거기서도 이제 그런 강의를 하기로 하고 죽음에 대한 그런 죽음에 대한 강의를 듣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목을 불러 달라고 해서 이제 요즘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제목이 이제 죽음은 소멸인가 옹교감인가 그걸 많이 쓰는데 했더니 역시 좀 제목이 깨름칙하다. 너무 어둡고 칙칙하다. 그래서 지성인을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이렇게 바꿔서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처에 죽음을 이제 부정하고 혐오하고 현세 집착적인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질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큰 부분은 유교에 있습니다. 유교. 조선 왕조 600년을 지배한 게 내세관이 없는 유교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거긴 이 공자님이 얘기했잖아요. 제자가 죽음이 뭐냐 물었더니 못이 야단을 치잖아요. 삶도 모르면서 무슨 그런 걸 물어보냐고 야단을 호되게 치는 바람에 그때 공자님이 나도 그건 잘 모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든가 그런 좀 전향적인 자세로 나왔으면 이 유교가 그렇게 현세 집착적이 좀 아니고 좀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공자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근데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게 되어왔기 때문에 이제 200년 전에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100여 년 전에 개신교가 들어왔고 다 이렇게 사후세계를 다 당연히 얘기하지만 이 속에는 죽음을 혐오하는 게 끝없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극복해야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또 하기 시작하면 후다닥 해버리니까 이런 것들도 죽음에 관해서도 그런 게 좀 척박한 죽음 문화가 후다닥 좀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평소에 죽음에 대한 대화를 이제 자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학교에서 사실 교육을 해야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되고
그 일본의 어느 고등학교 교사가 일본도 뭐 다 어느 학교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고등학교 교사가 1년에 12번 죽음에 대한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그 시한부 선고를 받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또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 이런 걸 1년에 12번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했으면은 학부모들 아마 항의 전화가 빗발치도 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몇 년 했더니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뭐 일본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 고등학교 만연한 교내 폭력 또 집단 따돌림 또 자살 이런 게 30% 이상 줄었다는 그런 연구가 나온 적인데 그 교사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아마 3, 4년 전에 저도 가서 강의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그 중고등학교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영국에서 시작된 데스카페 모임이 그거죠. 뭐 어려운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레스토랑 카페 빌려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뭐 맥주도 한잔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죽음에 대한 대화를 계속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 참가자들 보면은 인생의 깊은 고민거리를 다 털어놓을 수가 있게 되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아주 그 감사하고 힐링을 받는 자리였다 얘기하는데 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자리도 아니고 그 식사 자리에서 식구들 식사 자리 또 친구들 식사 모임 있을 때 죽음을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훌륭한 데스카페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이제 네이버에 그 죽음학 카페라는데 이제 카페 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그 회원 한 분이 데스카페 했던 모임을 공유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회사 동료 둘하고 셋이 모여서 빵집에서 맛있는 빵하고 커피 갖다 놓고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평소에 갖고 있던 얘기를 했더니 정말 그 인생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어서 죽음 앞에서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 건지 하면서 정말 치유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걸 공유한 적도 있는데 의외로 그게 그 죽음에 대한 얘기 끝나면 뭐 우울해지고 염세적이 될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반대. 그래서 그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한 번도 뭘 만난 적이 없는 끼리 할 수 있는 얘기가 국제적으로는 와인에 관한 얘기, 포도주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건축에 관한 얘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죽음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경험을 하기 때문에.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그 사람이 겪었던 가족의 죽음, 그 친척의 죽음, 친구의 죽음도 있을 거고, 뭐 다 있으니까 공통된 관심사가 다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런 가족 간에도 그런 죽음에 대한 대화를 계속 해나가고, 그런 학교에서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